사이다 무비튼. 나한테는 사귄 지 1년 된 여친이 있는데 여친에게 서프라이즈 프로포즈를 계획했고 한 온천 여관을 예약했다. 그 온천 여관은 최근 인테리어를 새로 단장해서 깨끗하고 보기에도 멋졌고 여친이 틀림없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프로포즈를 위해 반지를 준비했고 여행 당일 여친과 기분 좋게 출발, 저녁까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드디어 예약한 온천에 도착, 체크인을 하러 갔다. 프런트에 가서 이름을 말하자 어이없게도 내 이름으로 된 예약이 없다고 하는 곳이었다. 곧바로 이메일을 체크했고 분명히 이 온천의 예약이 완료되어 있었다. 내가 예약한 룸에는 이미 다른 손님이 체크인을 했다면서 프런트 담당자도 매우 당황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도 특별한 마음으로 이 온천 여관에 온 거였기 때문에 예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안쪽 사무실에 다른 지배인인가가 나왔고 나를 보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대. 분명히 예약을 했는데 체크인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다른 손님이 그 방에 체크인을 했다는 말을 들었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하자 그 직원은 태연한 얼굴로 당신들 같은 하층민 사람들 말고 우리 단골 고객님이 오셔서 내가 먼저 그 방으로 안냈는데 뭐 이제 궁금증 풀렸나? 라고 말했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먼저 예약한 사람이 있는데 상도덕상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하룻밤에 얼만 줄 알아?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 들어봤어? 지금 그 방에 어마어마한 사모님이 숙박하고 계셔. 니들 같은 흙수저들하고는 숟가락 색깔이 다르다고. 저기 가면 흙수저 신분에 맞는 호텔들 많아. 여기는 아무나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야. 분수에 맞게 놀아야지. 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대. 지배인의 막장 태도에 열이 받은 나는 한바탕 할기세였는데 옆에 있던 여친이 됐으니까 그냥 나가자며 내 팔을 잡아 끌었대. 여친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면 오늘 내 계획은 점점 더 엉망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밖으로 나왔대. 큰맘 먹고 서프라이즈 프로포즈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수없게 꼬일 수가 있는 건지. 일단은 다른 숙박시설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근처 호텔, 여관을 찾아서 전부 연락을 했지만 관광 시즌하고 겹쳐서 연락하는 곳마다 모두 만실이라고 했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여친이 저긴 어때? 라며 손가락을 가리켰대. 내가 검색한 곳은 전부 고급 호텔 아니면 고급 온천여관이었는데 여친이 가리킨 곳은 아주 낡고 오래된 온천여관이었대. 나쁘진 않았지만 처음 예약했던 곳과는 천지 차이였대. 하지만 비행기까지 타고 온 여행지에서 잠잘 곳이 없다니 말이 안 됐고 일단 빈 방이 있는지부터 알아보기로 했대. 그러자 종업원이 밝게 웃으면서 우리를 맞이하러 나왔대. 다행히 방이 있었고 드디어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방 안 구석구석까지 반짝반짝 윤이 났고 어디를 지나가도 스태프들이 밝게 인사를 건네왔대. 짐을 풀고 잠시 앉아있는데 여관 여주인이 인사를 하러 왔대.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가 아까 그 지배인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대. 우리 둘은 먼저 온천에서 피로를 풀었대. 이 근처는 경치가 좋기로 유명했는데 노천탕에서 보이는 풍경은 정말 압권이었대. 온천 후 맛본 요리 역시 일품이었대. 무엇보다 여친이 대만족한 모습이었대. 아까 그 온천 여관에서 체크인 거부당했을 때는 속상하고 아쉽기도 했는데 이 여관은 어쩐지 낯설지가 않고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좋다. 차라리 잘 된 것 같아. 라고 웃으며 말하는 그녀를 본 나는 이때다 하고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를 했대. 여친은 기쁜 얼굴로 내 청혼을 받아줬대. 그리하여 분노 유발 및 돌발 상황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프로포즈에 성공하면서 그녀와 아름다운 밤을 보낼 수 있게 됐대. 다음날 여관 여주인님께 덕분에 정말 잘 쉬고 간다고 인사를 한 후 내년에도 꼭 한번 다시 오겠다고 하자 얼굴 표정이 급 어두워졌대. 그러면서 어쩌면 이 여관이 올해 안에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대. 여주인 말씀은 이 여관은 창업 이래 달라진 것이 별로 없고 불편한 것도 사실이지만 단골 고객들 덕분에 여관을 유지해올 수 있었는데 요즘 들어 악성 루머가 퍼지면서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했대. 우연히 숙박을 하게 된 여관이지만 나와 여친을 맺어준 특별한 곳이란 생각에 무언가 도움이 될 일이 있을까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여관 후기가 악성 댓글로 도배되어 있었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대.
스태프들이 불친절하고 여주인이 별로고 그 맛있는 요리를 맛없다고 하질 않나. 이상한 댓글로 도배된 반면 처음 가려고 했던 열받는 여관은 최고라는 칭찬 일색이었다. 나는 이 얘기를 아버지께 말씀드렸고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됐다. 내가 처음에 가려고 했던 여관은 리뉴얼 오픈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설은 좋은데 스태프들 교육도 안 돼 있고 평판도 나빠서 영업 부진이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그런 정보를 알고 계신 이유는 아버지는 투자자였기 때문에 여러 루트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어내는데 일가견이 있었다. 게다가 우연이었지만 그 여관에서 경영이 어렵다면서 아버지한테 투자를 해주실 수 없냐고 타진을 해온 터라 마침 요즘 그 문제를 신중히 검토 중이었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내가 당했던 일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고 아버지는 말도 안 된다며 격노하셨다. 그리고 즉각 그딴 회사에는 투자고 뭐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셨고 내가 그 대답을 대신 전달하기로 했다. 다음날 그 여관 지배인이 투자에 관한 대답을 듣기 위해 일부러 우리 회사까지 왔다는 말을 들었고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로 했다. 내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지배인은 나를 알아보고 기겁을 했다. 아니 네가 여긴 왜? 라고 반말로 묻길래 아버지 대리인 자격으로 왔다고 하자 상황 파악이 됐는지 그럼 선생님이 이 회사의 뭐랄까 네, 생각하시는 거 맞고요. 지난번엔 감사했습니다. 그럼 투자 문제에 대해서 단순 명료하게 거절합니다. 이유는 스스로 더 잘할 거라 믿습니다. 고객의 예약을 엄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객을 자기 척도에 맞춰서 고른다는 건 양식의 문제죠. 그런 여관에 투자를 한다는 건 무가치하다는 게 저와 아버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잠시만요. 그건 제가 몰라서 실수를 한 겁니다. 알았다면 당연히 최고급 빵을 준비했을 겁니다. 원하시면 제가 지금이라도 당장 최고급 빵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같이 오셨던 여자분과 꼭 다시 와주시길 바랍니다. 서비스도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제 결심이 더 확실해지는군요. 고객에 따라서 접객 태도가 달라진다. 문제가 심각한 여간에 투자는 절대 불가입니다. 그러자 지배인은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 후 여친과 묵었던 여관이 경영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조사한 결과 막말 지배인이 악성 댓글을 퍼뜨리고 금융기관에도 밀고 해서 융자를 못 받게 막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내가 그 사실을 여관 여주인에게 알렸고 여주인이 경찰에 신고, 막말 지배인은 경찰에 체포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내가 묵었던 여관이 얼마나 좋은지 친절함과 요리까지 모든 걸 갖췄다고 어필하면서 외관을 조금 손보면 아마도 고객도 늘어나고 경영 회복은 문제없을 거라고 설득하자 아버지도 흔쾌히 투자를 결정하셨다. 이 얘기를 여주인에게 전달하자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기뻐했다. 손님께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사 인사를 해야 될 사람은 저예요. 그때 사실 저 앞 고급 여관에서 숙박 거부당하고 나서 완전히 절망 상태였어요. 실은 프로포즈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여친이 이 여관을 보더니 여기로 오자고 해서 왔는데 모든 게 다 좋아서 기분도 다시 좋아지고 프로포즈도 대성공했거든요. 제가 결혼할 거라고 했더니 아버지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개인적인 사연을 말하자 여주인은 고맙다는 말과 축하한다는 말을 연거푸하면서 좋아했다. 그리고 얼마 후 지배인이 구속된 후 그 겉만 고급인 여관은 경영난에 빠졌고 순식간에 도산했다. 고객을 차별해서 대접하는 여관이 망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싶다. 그 지배인이 돈 많아 보이는 고객을 골라서 고급 객실로 예약을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고객을 차별하면서 받았으니 망하는 건 예견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스태프들의 태도가 최악인 곳에 다시 오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지배인은 2대째였다는데 경영 재능은 1도 없었다는 결론. 대신 우리가 갔었던 여관은 외관을 리뉴얼한 후 스태프와 여주인의 친절한 태도와 맛있는 요리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내 예상대로 고객 수가 날이 갈수록 늘었다. 나는 여친과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그 후로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가는 단골 고객이 됐다. 몇 년 후에는 식구가 늘어났는데 올해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제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다 흐뭇하네요. 라고 매년 찾아갈 때마다 여주인은 딸아이와 아들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같이 기뻐해 주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